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건강한 우리 몸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목소리 텐션에 넣어서도 알 수 있지만 선생님 혹시 배우를 꿈꿔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장기자랑 같은 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네. 때 뭐 반별로도 하고. 근데 좀 참여 뭐 노래로 저는 네, 참여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에서 반장들이 제일 싫어하네. 뭐 좀 하자 그러면 나 못해. 그래요. 야. 근데 그러면은 그 드라마 왜 동의보감이나 허준 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예, 그런 거는 재밌게 봤었습니다. 보는 거는 좋아했어요. 네. 타고나기를 이 한의학을 하시려고 태어나신 분이라 만약에 허준 역할을 좀 해주시오 하면은 잘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허준 보조 뭐 이런 걸로. 예. 진짜 직접 침 놓는 사람. 예. 네. 또 의향은 있으시답니다. 의향은. 그래요. 자, 오늘은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봐요. 예, 중이염이 아이들 키울 때 네, 네. 가끔 와가지고 병원에 자주 데리고 갔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이염이 우리가 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이,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내이, 그리고 외이와 내이 사이인 중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귓바퀴에서, 그러니까 귀 가장 바깥쪽에서 네, 네. 고막 직전까지를 외이라고 하고,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 직전까지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처럼 이렇게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그런 구조물하고, 평형감각을 돕는 방고리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귀 속에 있는데요. 이런 구조들이 있는 공간을 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이염은 이름 그대로 외이, 중이, 내이 중에서 중이에 중이라고 하는 공간에 염증이 생긴 것을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이염이 아주 심할 때는 고막에 구멍이 생기게 되고요. 이 구멍을 따라서 귀에서 농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중이염을 고름 농자 귀 이자를 써서 농이라고도 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귀지개를 좀 쓰다가 네. 피가 살짝 묻어나서 네. 냅둬 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쪽에 약간 눈 같은 게 흘렀더라고요. 예. 냅둬 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중이염은 아니고 아까 외이, 중이, 내이 중에서 외이도염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않으시면 자연적으로도 치유가 되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겁이 덜컥 나는데 암시랑도 않다 지금은. 자, 오늘은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봐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이염은 되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증상이 달라요. 감기하고도 약간 뭔가 다르면서 우는 게 다른데 이 애기들한테 많이 나타나지 않는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생후 3개월하고 3세 사이에서 가장 잘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코의 뒤쪽 부분하고 중이를 연결하는 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관이 성인에 비해서 길이가 짧고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같이 코에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쉽게 중이 쪽으로 넘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즉 코에 있는 염증이 쉽게 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성인은 코의 뒤쪽 부분하고 중이를 연결하는 관이 훨씬 더 길고 그리고 경사져 있기 때문에 코의 염증이 중이 쪽으로 퍼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은 코를 잘못 푼다든지 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인도 중이염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코를 잘못 풀면요? 네. 어떻게 잘못 풀면 이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남자분들이 특히 그렇게 푸실 때가 많은데 네. 이 코를 풀 때는 원래는 반드시 한 번에 한쪽 코씩 이렇게 네, 번갈아 네. 가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코피가 날 정도로 세게 풀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네. 휴지로 코를 이렇게 틀어 막으시고 네. 양쪽 코를 동시에 풀게 되면 그러면 그리고 코피가 날 정도로 세게 풀게 되면 코 쪽에서 강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코에 염증이 이렇게 귀까지 중이까지 쉽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세게 풀어보신 분들은 귀가 먹먹하다는 걸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코를 푸는 것을 반복을 하시면 중이염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 밭에서 일하시거나 어디 장에 나가실 때 휴지는 딱히 없고 선수들이셔요. 한쪽만 맞고 예. 팽! 하면 착! 아, 근데 그렇게 세게 풀면 너무 세게 풀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를 푸는 게 네. 시원하게 풀어버려야 이제 자기 만족이 된다 이런 분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좀 막 정말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풀어야 시원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그게 또 이제 살살 푸는 게 습관이 되면 또 그거에 익숙해지시니까요. 예. 그런데요. 그 식구 중에 아침에 되면 이거 코 막 막 이렇게 하는 식구가 있었는데 이 중이염으로 갈 수 있구만요. 그러면 중이염도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게 증상하고 시기에 따라서 급성 중이염,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급성 중이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감기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라든지 코의 염증이 관을 통해서 귀로 번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귀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급성 중이염일 가능성이 높고요. 주의할 것은 어린아이들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와 달리 귀 주변을 자주 만진다든지 또는 자주 보채고 잠을 설치거나 한다면 반드시 중이염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는 열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진짜 어렸을 때 막 울기만 할 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이제 울기만 할 때 저녁에 자다 지쳐가지고 제발 말 좀 해라 어디가 아프다고 뭐 그러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귀를 좀 만지긴 해요. 애들이 이제 중이염이 오면 그쵸? 급성 중이염. 그리고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처럼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삼출성이라는 단어처럼 중이에 삼출물, 즉 분비물이 고여 있는 것인데요. 염증은 없기 때문에 통증보다는 귀에 먹먹한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난청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급성 중이염하고 삼출성 중이염이 아이들한테서 가장 흔하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이염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자주 재발을 한다면 만성 중이염으로 보는데요. 만성 중이염도 통증보다는 난청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즉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고, 중이염이 이렇게 오래돼서 고막에 구멍이 나게 되면 귀 밖으로 이렇게 고름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이라든지 삼출성 중이염은 후유증 없이 잘 낫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 만성 중이염은 경우에 따라서 이 귀뿐만 아니라 주변부로 염증이 퍼져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고막에 구멍이 난다. 이거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구멍이? 네네, 이게 또 그 발견을 하고 그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모든 병이 쉽게 생각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증이 되면 심각해진 게요. 오늘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충훈과 여러분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들을게요. 한충훈과 여러분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중이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이염이요 이렇게 진단은 어떻게 내려집니까요? 네, 귀 속을 볼 수 있는 거미경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 거미경을 가지고 고막과 고막 주변의 모습을 관찰을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중이염에는 난청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난청이 있는지 확실히 판단하기 위해서 청력 검사도 함께 실시를 합니다.
청력검사 AI가 나와서 이명 이제 50대 이상 되면 이명을 되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중이염 때문에 이렇게 이명으로 갈 수도 있는가요? 다른 이제 그런 이명 이외에 귀에 불편감도 있고 하시면 네. 네, 그 중이염하고 아, 이명이 이렇게 동반됐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코를 막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세게 풀고 이러면 네, 네. 이명으로 갈 수도 있는가요? 그게 계속 귀에 자극이 많이 되니까요. 아, 충분히 아무래도. 좀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수영장 가면 항상 귀에 물 들어가잖아요. 아, 예, 예. 요거는 그러면 중이염으로 갈 수 있는가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진 않고요. 예. 아. 왜냐하면 이 귓바퀴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이 귀에 있는 고막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외이하고 중이를 구분하는 기준인 이 고막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아. 중이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귀 밖에서 중이까지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수영하면서 오히려 코로 물을 많이 들이마시거나 하시면 중이염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아, 코로 마시면 네, 네. 아, 그 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예. 아. 그래서 지난주에 부비동염에서 코를 세척할 때 예. 생리식염수가 귀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코로 들어간 수영장 물이 중이로 넘어가면 이렇게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이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수영장 하다 샤워하다가 귀에 물 들어가면 그냥 좀 괜찮아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가능하면 귀로 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중이염은 안 걸린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귀를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이가 고막 바깥 부분인 외이가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에 물이 자주 들어간다든지 좀 이런 지저분한 물이 자주 들어간다든지 네. 또는 이 물을 제거한다고 면봉 같은 것들로 이렇게 강하게 자극을 하면 그런데요. 예, 외이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즉 귀에 지나치게 물이 들어가서 외이를 자극하면 중이염은 안 생기지만은 외이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외이도염. 제가 이제 걸렸던 게 그 약간 그런 염증이었나 보네요. 네, 네. 아, 그러면 중이염은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중이염의 종류에 따라서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기 때문에 양방에서는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그쵸.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급성 중이염은 이런 약물 치료로 호전이 잘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항생제나 다른 약물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을요? 네, 오. 그래서 고막에 물이 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막에 작은 관을 꽂아서 분비물을 이렇게 빼내기도 하고요. 또는 고막에 구멍이 생길 정도의 만성 중이염은 고막 안쪽에 염증이 생긴 조직들을 수술로 직접 제거하기도 합니다. 와, 귀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와, 이 수술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그래가지고 이 한방에서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중이염과 같은 염증의 원인을 바람 풍자, 더울 열자를 써서 풍열로 보는데요. 이 풍열이 뭐냐면 여름에 뜨겁고 습하고 그래서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이 번식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열을 날리는 한약, 즉 오늘날 용어로 얘기를 하면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을 쓰고 침과 뜸을 이용해서 귀로 가는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고막에 구멍이 생길 정도의 만성 중이염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에서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방에서도 잘 치료가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아이가 삼출성 중이염 이런 것들이 심하고 오래 가서 양방에서 고막에 이렇게 관을 꽂는 수술 날짜는 잡아 놓으시고 그런데 또 사실 수술 자체가 이게 부담이 되시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술할 때까지 한방 치료를 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삼출성 중이염이 잘 치료가 돼서 수술을 취소하게 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는 그 예정된 대로 수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한방 치료로 100% 고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수술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 분들은 한방 치료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약을 투여했을 때 이런 중이염의 재발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항생제와 같이 투여했을 때는 항생제 투여 기간을 또 이렇게 줄일 수 있더라는 그런 연구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소아 급성 중이염에 한약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한의사 제도가 없고 의사가 양약과 한약을 모두 다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런 뭐 큰 이런 마찰 없이 한약을 잘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 됐대. 아니 근데 진짜 이 수술을 이게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너무 예민한 것이라 무서운데 한약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네. 치료가 가능하다니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한방 치료로 바로 갈 것 같아요. 아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쓰고만요 한약 네. 치료를.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이 있지만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감기 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이후에 중이염이 잘 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감기 예방은 다른 게 아니라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도 아이들이 물을 잘 안 마시려고 하는데 물도 조금씩 이렇게 자주 마시게 해서 바이러스가 잘 침범하지 않도록 코나 입의 점막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좋고요.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코를 풀 때 한쪽 코씩 풀어야 되고 지나치게 강한 힘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담배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게 간접 흡연도 피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담배가 몸 안에 염증을 쉽게 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나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해서 귀를 포함한 몸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염증을 치료하는 물질은 피를 타고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순환만 잘 되더라도 웬만한 염증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코 이렇게 대면서 흥 하는데 이걸 한쪽을 이렇게 막아주면서 흥 했으면 습관이 저절로 들 건데 그냥 흥 이러니까 그냥 다 양쪽 다 푸는 줄 알고 그렇게 키웠네요. 우리 006 하나버님이 안녕하세요. 아따 좋은 정보 고맙소잉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더 뭐 특정 질환에 대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철영 과장님, 남도마실의 허준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중이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살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성국악그룹 미지의 초원의 바람 들을게요.